아이고,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부터 나오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어 힘드신가요? 밤마다 관절 통증 때문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면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관절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30년 임상 경험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 세 곳 자극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심지어 20년 넘게 고생하신 관절 통증도 신기할 정도로 개선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진통제에 의존하며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180도 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실제 환자분의 놀라운 회복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무려 20년 넘게 골관 저렴으로 극심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부탁해야 했고 아침마다 관절이 굳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다고 하셨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손자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함께 뛰어놀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 대학병원을 다니며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아보고 온갖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드셔보고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항상 일시적이었고 통증은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곳 황금 포인트 마사지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지 단 2주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20분 산책은 물론이고 손자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셨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이제는 손자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20년 만에 이런 기쁨을 느끼다니 정말 꿈 같아요.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완벽하게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치료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30년간의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연쇄 반응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며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통증 완화 물질인 엔케팔린과 엔돌핀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세 곳 황금 포인트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럼 이 세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첫 번째 황금 포인트는 허벅지 전면 부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 부위입니다. 두 번째 황금 포인트는 발바닥 중앙 부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 번째 황금 포인트는 무릎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은 위중혈이라고 불리는 특효 지점입니다. 이 세 곳만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하면 관절염은 물론이고 디스크, 오십견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황금 포인트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환자분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최동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받으실 겁니다. 최동석 어르신은 무려 5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몸을 혹사시켜 오셨습니다. 그 결과 50견이 극도로 심해져서 머리 감기, 옷 입고 벗기조차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깨 통증 때문에 자꾸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허리와 무릎까지 연쇄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신 상태였죠. 최동석 어르신이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어깨가 이렇게 아픈데 왜 다리를 만져야 하나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정말 당연한 의문이셨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시작하신 지 놀랍게도 단 10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이 함께 좋아지는 것일까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벅지 전면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은 단순히 무릎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퇴사두근은 골반과 척추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이 경직되고 뭉치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커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척추 커브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목과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 관절에도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근육 문제가 전신 통증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풀어주면 골반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고 척추 커브가 회복되면서 허리, 어깨, 무릎의 통증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 연구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면 무릎 전면 통증이 평균 60% 이상 감소하고 허리의 과도한 부담도 40% 이상 완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마사지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단계,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고 등을 곧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거기에 딱딱한 뼈가 만져질 텐데 그것이 바로 골반뼈입니다. 이제 그 골반뼈에서 시작해서 무릎뼈 바로 위쪽까지 손가락으로 쭉 따라 내려가 보세요. 이 전체 길이를 한번 파악해 두시고요. 골반뼈에서 무릎뼈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3등분했을 때 위에서부터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 사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마사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의자에 앉았을 때 허벅지 앞쪽에서 가장 두툼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근육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올바른 압력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는 허벅지를 살짝 감싸듯이 잡고 엄지손가락으로만 압력을 가해 주세요. 압력의 정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10점 만점에 7점에서 8점 정도의 압력이 적당합니다. 즉, 아프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너무 아파서 참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욱 긴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단계, 마사지 방향과 리듬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는 마사지와 함께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 정확한 시간과 횟수입니다. 한쪽 다리당 정확히 90초씩 마사지해 주세요. 좌우 합쳐서 총 3분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마사지 중 호흡법입니다. 마사지하는 동안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압력을 가할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해주시면 근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완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마사지 후 확인 사항입니다. 마사지를 마치신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허리를 앞뒤로 살짝 움직여 보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분명히 전보다 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단계별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대부분의 분들이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주,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확실히 수월해집니다. 셋째 주, 어깨와 목 부분까지 함께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전반적인 자세가 개선되고 만성 통증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최동석 어르신의 경우도 정확히 이런 패턴으로 회복되셨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실 정도로 자세가 곧아지셨고 어깨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게 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이나 뼈 부분을 직접 누르지 마세요. 반드시 살과 근육 부분만 마사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사지하기 전에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올려두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네 번째, 최근에 다치셨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행하세요. 이제 두 번째 황금 포인트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회복 과정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한미경 할머니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10분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자주 쪼그려 앉아 쉬어야 했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밤에 다리 통증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 수술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미경 할머니는 나이가 걱정되어 수술을 망설이시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첫 진료에서 한미경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도대체 발을 왜 만져야 하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당연한 반응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하신 지 놀랍게도 단 5일 만에 보행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정말 기적같이 수술 없이도 30분 이상 걷기가 가능해지셨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실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도대체 발바닥과 허리 통증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족태양방광경이라는 매우 중요한 경락이 시작됩니다. 이 경락은 단순히 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다리 뒤쪽을 따라 올라가면서 허리, 등, 목을 거쳐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이 경락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최고의 진통제인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반사요법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혈중 엔돌핀 농도가 평균 30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전신의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바닥 마사지의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올바른 자세 만들기입니다.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고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만약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경직되어 이 자세가 어려우시다면 낮은 의자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을 앞으로 뻗고 상체를 숙여서 하셔도 됩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어서 한 발씩 차례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 용천혈의 정확한 위치 찾기입니다. 발가락을 모두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발바닥 중앙 부분이 가장 움푹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용천혈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뒤꿈치 방향으로 발바닥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1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다른 부위보다 좀 더 말랑하고 움푹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마사지 압력과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용천혈을 중심으로 지름 약 2cm 정도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압력은 허벅지 마사지와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회,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그리고 원을 그리는 마사지가 끝나면 용천혈 지점을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1초간 쉬는 것을 5회 반복해 주세요. 네 번째 단계, 전체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용천혈 마사지가 끝나면 이번에는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밑까지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눌렀을 때 유독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이 몸의 어딘가와 연결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세심하게 마사지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정확한 시간과 빈도입니다. 한쪽 발당 정확히 2분씩 마사지해 주세요. 양발 모두 하면 총 4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에 3번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기상 직후에 한 번,
오후 3시경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는 숙면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6번째 단계, 마사지를 더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발바닥 마사지 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또는 전용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서 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마사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마사지 매트나 지압 슬리퍼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발바닥 마사지의 단계별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대부분의 분들이 밤에 잠을 더 깊이 주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둘째 주,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 저림 증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에 차가웠던 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 허리와 다리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걷는 시간이 늘어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 달 후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되고 만성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소화 기능까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경 할머니의 경우도 정확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허리 통증이 좋아지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만성 변비까지 함께 해결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해 주세요. 두 번째, 당뇨병으로 인해 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임신 중이신 분들은 발바닥 마사지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심한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금 포인트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회복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71세 서준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변화는 정말 기적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서준호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로 허리를 혹사하셔서 척추가 거의 90도로 구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등을 곱게 펴는 것이 불가능했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와 다리가 극심하게 아파서 자주 쪼그려 앉아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세 때문에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도 제대로 앉아 계실 수 없어서 항상 혼자 구석에서 드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와 당뇨병 등 다른 질환들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시작하신 지 단 2주 만에 허리를 조금씩 펼 수 있게 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거의 곧게 세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같이 오셨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계셔서 저도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릎 뒤쪽을 마사지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무릎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 우리가 오금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는 위중혈이라는 정말 특별한 경혈점이 있습니다. 위중혈은 한의학에서 허리 통증의 특효혈이라고 불릴 정도로 허리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족태양방광경이라는 경락의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허리와 등 전체의 기혈순환을 직접 담당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부위에는 좌골신경과 연결된 여러 신경분지들이 지나가며 이곳을 자극하면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이 효과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위중혈 자극은 척추의 혈액 공급을 개선시켜서
디스크 주변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중열 지압을 받은 요통 환자들의 경우 통증 지수가 평균 70% 이상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 뒤 오금 마사지의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위중혈의 정확한 위치 찾기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고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뒤쪽에 가로주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주름의 정확한 중앙 지점이 위중혈입니다. 좀 더 쉽게 찾는 방법은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지점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다른 부위보다 좀 더 움푹 들어가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올바른 마사지 자세 만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다리를 편안하게 벌리시고 양손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이때 무릎을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세 번째 단계, 정확한 지압 방법입니다. 위중혈을 찾으셨으면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지압을 시작합니다. 3초간 서서히 압력을 가해 주세요.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압력의 정도는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3초간 눌렀다가 1초간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주세요. 이때 급하게 떼지 마시고 서서히 떼면서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단계, 반복 횟수와 빈도입니다. 이렇게 3초 누르고 1초 쉬는 동작을 한쪽 다리당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양쪽 다리를 모두 하시면 총 소요 시간은 약 2분 정도입니다. 하루에 2회에서 3회, 아침과 저녁,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마사지 중 호흡법입니다. 지압할 때는 반드시 호흡과 함께 해주세요. 압력을 가할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힘을 뺄 때는 자연스럽게 들이마셔 주세요. 이렇게 호흡과 함께 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 마사지 후 확인 사항입니다. 위중혈 마사지를 마치신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허리를 앞뒤 좌우로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 보시면서 다리와 허리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마사지 직후부터 허리와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의 단계별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허리를 펴는 동작이 확실히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주 걸을 때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조금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주 앉았다 일어날 때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한 달 후 전반적인 자세가 개선되고 만성 요통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서준호 어르신의 경우도 정확히 이런 과정을 거쳐 회복되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허리가 좋아지면서 오랫동안 복용하셨던 진통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 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뒤에 정맥류가 심한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혈전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행하세요. 세 번째, 무릎 관절 자체에 염증이나 부종이 심할 때는 마사지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네 번째,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세요. 이제 세 가지 황금 포인트 마사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사지 전 준비사항입니다. 마사지하기 전에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5분 정도 올려두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신 후에 마사지를 하시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신 후에 마사지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사지 중 환경 조성입니다. 마사지할 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도 잠시 멀리 두시고 오로지 마사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은은한 음악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근육 이완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마사지 후 관리법입니다. 마사지를 마치신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몸속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사지 후 30분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편안히 쉬어주세요. 네 번째,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마사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허리와 다리를 부드럽게 펴주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시면 관절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절과 근육의 회복은 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식이요법입니다. 염분과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줄여주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특히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강황, 생강 등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체크와 기록입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통증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같은 방식으로 통증 정도를 체크해서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이제 세 가지 황금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에 맞춘 최적의 마사지 스케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일어나자마자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5분 정도 발바닥 마사지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 점심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허벅지 전면 마사지를 해주세요. 오후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시간에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5에서 7분 정도 해주세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 잠들기 30분 전에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순서대로 마사지해 주세요.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생길 수 있는 궁금증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마사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더 아픈 것 같아요. 계속 해도 될까요? 답변입니다. 네, 처음 며칠간은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압력을 조금 줄여서 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속해 보세요.
대부분 호전됩니다. 질문 두 번째,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답변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3일에서 5일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효과는 2주에서 3주 후에 나타나며 한개월 후에는 상당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각 포인트별로 하루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당한 횟수를 지켜주세요. 질문 네 번째, 다른 치료와 함께 해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와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사 치료 직후에는 하루 정도 쉬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나이가 많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압력을 약하게 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리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황금 포인트 마사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되어서도 충분히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최동석 어르신, 한미경 할머니, 서준호 어르신 모두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허벅지 전면, 발바닥 중앙,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만 매일 꾸준히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부위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발바닥, 무릎 뒤 중에서 어디가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통증 경험과 궁금한 점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